10억에 뭐 0.9%, 0.8%를 받아버리면 한쪽에서 8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양쪽 거래를 시켜버리면 한 번 거래에 한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버는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가 되는데요. 근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약간 과도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복비 1,000만 원 시대 10억짜리 집을 사면 중개비만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담인데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들은 외국에 비해서 수수료가 오히려 싸다는 입장인데요.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서비스로 봐달라. 전문가의 식전이 들어갔다는 그 부분, 그 부가가치도 좀 생각해 달라 그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 그 중개 보수는 외국 사례를 볼 때 상당히 낮은 편이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일본 뭐 이런 데 보면 네. 약간 중개 보수가 한 2%에서 한 10% 정도까지 수준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 정도대가 되죠. 그래서 외국은 어떤지 이데일리 김정남 뉴욕 특파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저지주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가격의 값이 한 최대 6%, 4%에서 6%, 보통 5% 정도 내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니까 평균 매매 계약이 한 0.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적은 돈은 사실 아니죠. 이 수수료는 미국에서는 이제 집을 매도하는 사람만 지불을 하는 겁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중개 수수료를 한 달치 월세를 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위험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이 비좁은 맨해튼을 피해서 이곳 유저지로 넘어온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블랙스톤이라든가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아이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근래 이사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월세가 한국 돈으로 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집도 있거든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비용이 한 8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 능력과 혹은 뭐 하는 일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외국이 중개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감정평가 수수료나 법률적 자문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 수수료 또한 매도인이나 임대인만 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인이 집 한 채 달랑 팔아주면서 수천만 원을 받아간다는 인식이 아직 높습니다. 그래서 고수수료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중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보시죠. 복덕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우동윤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중개 수수료 1,000만 원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수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최대 각각 9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옆에 중개사님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수수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얼핏 들으면 너무 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그간에 한 10여 년 동안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겨나고요. 네. 또 아파트 가격도 많이 비싸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개 수수료 요율을 따져보면 예전 10여 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약간 문제입니다. 집값은 올라갔는데 요율은 그대로 이제 좀 높은 요율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단지 상가내에서 사모임을 좀 조직을 해서 규약을 걸어놓고 그 규율을 벗어나면 뭐 퇴출을 시킨다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모임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만드는 중개수를 0.7%, 0.8% 이하로는 뭐 더 이상 싸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규율을 적용해 놓으면 그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뭐 내부 규칙에 따라서 뭐 벌금도 내기도 하고 그 모임에서 퇴출을 당하면 그 동네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모임의 어떤 규칙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다 같이 이 정도는 더 이상 이제 깎아주지 말고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율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10억에 뭐 0.9%, 0.8%를 받아버리면 한쪽에서
800~9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럼 양쪽 거래를 시켜버리면 한 번 거래에 1,800만 원을 버는 중개 수수료가 되는데요. 근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과도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만큼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 고객들이 스스로 그 정도 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뭐 뭐든지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개업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모입에 안 들어가면은 뭐 시쳇말로 왕따를 당한다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또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가입비도 1,0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하는데 중개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입도 안 하고 하면은 해코지나 또 왕따 같은 그런 논란은 없을까요? 최근에 제가 강서구의 공인중개사 분들 한 예. 20~30명 정도 분들에게 저를 이제 그분들이 고소를 하셨어요.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대빵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집주인분이 의뢰하신 가격대로만 중개를 했는데 제가 마치 집주인분들과 짜고 집값을 조정했다라든가 시세를 교란했다라는 이런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이 정확히 나오면 제가 이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압박들이 오는군요. 본인들 모임에 들어오지 않고 따로 사업을 이제 벌리고 있어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네. 다양한 서비스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집 한 번 팔아주면서 이렇게 네. 높은 수수료를 받느냐? 네. 중개사님께서는 네. 어떤 서비스를 또 네. 갖고 계신가요? 고객들 분들께 처음으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여건은 사모임을 가입을 안 하고 예. 사모임에 가입하려면 그들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 권리금이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권리금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여건도 안 됐고요. 사모임에 들어가서 영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일단 제가 반값으로 한다고 이제 많은 대중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집주인분들께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집주인분들이 정확히 의뢰해주신 허위 매물 없는 정확한 매물들만 광고를 했습니다. 개정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블로그에서 광고를 할 때 허위 매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떤 중고차 시장 같은 허위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8월 21일 날 개정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나마 좀 허위 매물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허위 매물 아예 없고요. 저는 집주인분들이 의뢰해 주시면 집주인 인증을 저희는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을 만들자마자 집주인분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아파트는 우대빵이라는 스마트폰 웹 앱을 저희가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앱에 오시면 집주인분들이 100% 다 의뢰해 주신 매물이고 그다음에 그 가격은 저희들이 일체 개입하지 않고 집주인분들이 받고 싶은 스스로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이 집을 팔겠다. 하지만 또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뭐 항상 이런 이제 매물들이니까요. 언제든지 저희는 이런 서비스로 다른 분들께 찾아뵙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처럼 새로운 어떤 부동산 중개 문화와 부동산 중개 시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나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반값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네. 뭐 굳이 정부에서 여유를 조정하지 않아도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는 올라가고 가격은 다운되는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걸 제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동윤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